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에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 마케팅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 자동차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동아시아 출장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출장길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미넨에서 온 그레타 호프만입니다. 저는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으로 불리며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죠. 저는 이런 독일 자동차 산업의 일원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새롭게 선보이는 전기차는 독일의 앞선 기술력으로 개발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10분 충전으로도 80%의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고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까지 가능한 첨단 기술의 결정체죠. 이렇게 혁신적인 신차 모델을 아시아 시장에 소개하고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동아시아 방문은 처음이라 출장이 끝나면 바로 한 달간 일본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계획도 세웠답니다. 같은 회사 동료 게오르크가 일본은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볼거리가 많은 나라야 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설레는 마음으로 출장길에 올라 16시간의 장거리 비행 끝에 도착한 일본. 하지만 도쿄 시부야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도착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려고 했지만 샤워기 전환 밸브를 아무리 움직여도 수도꼭지에서만 물이 나왔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라서 빨리 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샤워기는 제 마음을 몰라주는 듯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샤워실을 나와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호텔 직원인 사토 씨는 정말 죄송합니다. 배관공에게 출장을 요청했지만 빠르면 다음 주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레었던 출장길은 첫날부터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지사로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무원에게 교통카드인 스이카를 구매하고 싶다고 했더니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당황했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여권은 호텔 금고에 두고 외출을 했었거든요. 교통카드 구입을 위해 여권을 제출한 경우도 없었고요. 결국 다시 호텔로 돌아가 여권을 가지고 와야 했고 여유로울 거라 생각한 출근길은 식은 땀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일본 지사의 광경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만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들 책상마다 수북이 쌓여있는 종이 서류들. 회의실에서는 팩스와 복사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 야마모토 씨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하루 종일 복사기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를 복사하고 그걸 또 다른 부서에 전달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야마모토 씨 이메일로 보내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옆에 있던 스즈키 과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서류는 반드시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신차 발표회 준비 과정은 더욱 답답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자 모리 차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건 너무 새롭습니다만 저희는 종이 자료가 더 익숙합니다. 고객들도 그걸 더 선호하고요. 더구나 일정이 바뀔 때마다 수십 장의 문서를 다시 출력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각 부서의 결제 도장을 받아야 해서 하루 종일 사무실을 돌아다녀야 했죠. 점심시간 동료들이 추천한 긴자의 유명 스시 전문점에 갔습니다. 스시는 독일에서도 경험했던 음식이라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편안했던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결제를 위해 카드를 꺼내자 주방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거든요. 우리 가게는 창업 이래 40년간 현금만 받아왔습니다. 현금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니까요. 이해할 수 없어서 일본 지사의 나카무라 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어요. 호프만 씨 현금이 최고입니다. 디지털 결제는 실수의 여지가 있지만 현금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서 실수가 없죠. 게다가 카드 수수료도 안 내도 되고요. 왜 굳이 복잡한 방식을 써야 하나요? 저는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자기기 강국이라는 일본에서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퇴근 시간 이치카와 부장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긴자의 고급 식당으로 안내받았는데 문을 열자마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금연석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청하자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금연석과 흡연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저는 담배 연기를 마시며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환경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한 이치카와 부장의 태도였죠. 그레타 일본에서는 이게 당연합니다.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니까요. 2주간 머물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좁은 방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겨울 추위가 그대로 전해졌고 벽은 마치 종이처럼 얇아서 옆방의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신차 발표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는 첨단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홀로그램과 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한 화려한 쇼를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지사의 요청으로 모든 계획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전통적인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리 차장의 말대로 발표회장에는 종이로 된 브로셔가 가득했고 프레젠테이션은 낡은 프로젝터로 진행되었죠. 더 놀라운 건 참석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가 자랑하는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과 전기차 기술을 설명할 때마다 그들은 일본 차가 더 안전합니다만 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야마다 일본 지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레타 양, 오늘 발표회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시장은 아직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2주간의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죠.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겠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경험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 때문이었죠. 입국장으로 들어서는데 한국인들의 입국 심사가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도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지문과 얼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몇 초 만에 입국 심사를 끝내고 있었죠. 믿을 수가 없더군요.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서 평균 2~3시간을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말이죠. 저도 외국인 전용 심사대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그마저도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였습니다. 공항 로비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 항공편의 수화물이 어느 벨트로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었고 수화물 처리 현황까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여전히 전광판으로 간단한 정보만 보여주는데 말이에요. 입국장 게이트를 나가자 한국지사의 김민수 부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레타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앱으로 예약해놨어요. 김 부장이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에는 택시기사의 정보와 예상 요금, 도착 시간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결제는 카드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처리된다고 했죠. 일본에서 매일 현금을 챙기느라 고생했던 게 마치 악몽 같았어요. 택시 안에서 김 부장은 제가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레타, 한국에서는 이 하나의 앱으로 택시부터 대중교통 경로 안내, 심지어 따릉이라는 공공자전거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앱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해결할 수 있다니. 독일의 각 도시마다 다른 교통 앱을 설치해야 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김 부장이 추천한 북촌의 한옥스테이. 전통 가옥인데 내부는 완벽한 스마트홈이었거든요. 현관문은 번호키와 지문 인식으로 열렸고 방 안의 모든 설비는 음성이나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온돌 난방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미리 설정해 두면 딱 원하는 시간에 방이 따뜻해진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구나. 일본의 숙소에서 매일 아침 찬물로 씻어야 했던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옥스테이임에도 온수는 24시간 끊이지 않고 나왔고 난방도 완벽했거든요. 한옥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나니 그제서야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간단히 먹고 쉬고 싶은데. 제 고민을 들은 숙소 관리인 박 씨는 친절하게 근처 편의점을 추천해 주었죠. 한국의 편의점은 작은 식당 같아요. 간단하게 드시기에 딱 좋을 거예요.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열대에는 다양한 도시락과 삼각김밥 샌드위치가 가득했고 한쪽에서는 젊은 직장인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과 의자는 마치 작은 카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라면과 삼각김밥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자연스럽게 애플페이를 꺼내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삐소리와 함께 결제를 완료했죠. 일본에서 현금만 고집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배고픈 마음에 급하게 라면부터 구입하고 나서야 이걸 어떻게 끓여야 하는 거지? 라고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보고 있던 옆자리의 한국인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면과 스프를 용기에 넣은 뒤 저 기계에 올려놓으시고요. 조리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손쉽게 끓여진 편의점 라면. 첫 맛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국물은 제가 먹어본 어떤 인스턴트 면과도 달랐거든요. 면을 한 입 먹고 나니 이번에는 쫄깃한 면발의 식감에 놀랐고 국물은 계속 먹고 싶은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삼각김밥도 놀라웠습니다. 따뜻한 밥과 짭짤한 김 그리고 속의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옆자리의 한국인은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먹고 있었는데 저도 따라해보니 이것 역시 신세계였죠. 이게 정말 편의점 음식이라고? 게다가 편의점 커피도 향긋하고 맛있었습니다. 일본의 편의점 커피는 마시기 힘들었는데 이곳의 커피는 유명 커피숍 못지않은 퀄리티였죠. 창밖으로는 이제 한국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에서의 일정이 문득 기대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한국 지사에서의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긴장했죠. 하지만 제 걱정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민수 부장이 태블릿 하나를 조작하자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에 3D 홀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신차 발표회장의 가상 시뮬레이션이었죠. AI가 예측한 관람객들의 동선과 체류 시간까지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 시스템으로 모든 예약자의 관람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각 부스별 체류 시간과 혼잡도까지 예측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새로 신청할 때마다 AI가 즉시 분석을 갱신하고 예상 혼잡도와 대기 시간을 계산해 관리자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미리 부스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동선도 최적화할 수 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죠.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 지사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는데 여기서는 AI가 모든 걸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종이 서류는?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김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어요. 필요하다면 태블릿으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김 부장은 저를 한정식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정식 집에 들어서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테이블마다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국어 서비스까지 지원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일본에서는 영어 메뉴조차 찾기 힘들었는데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음식이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고 오늘의 메인 요리는 갈비찜과 굴비라고 했죠. 특히 갈비찜의 모습에 저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소갈비 위로 윤기가 흐르고 고소한 빵과 표고버섯이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어우러진 소스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죠. 이런 요리는 처음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김 부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갈비찜은 예전에는 임금님의 수라상에만 올랐던 귀한 음식이에요. 손님을 특별히 대접하고 싶을 때 내놓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급 요리죠. 반찬 하나하나도 놀라웠습니다. 간장에 절인 생선부터 갖가지 나물 새빨간 김치까지. 각각의 맛이 달랐지만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혹시 반찬을 더 먹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한국의 한정식은 반찬을 무료로 리필해드립니다. 원하시는 만큼 드세요. 김 부장이 웃으며 테이블의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작은 반찬 하나에도 추가 비용을 내야 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한국의 이런 넉넉한 식문화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한 상이 한정식이군요. 한국의 전통 상차림이라고 했죠.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정식은 우리나라 전통 상차림 문화에서 발전했어요. 밥과 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찬을 함께 내놓는 방식이죠. 계절마다 새로운 식재료로 반찬을 준비하고 색과 맛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계산할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비치된 태블릿으로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모바일 결제로 간단히 계산을 마칠 수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도 이렇게까지 편리한 결제 시스템은 못 봤어요. 제 말에 김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신차 발표회도 이런 첨단 시스템으로 준비되어 있답니다. 신차 발표회는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다면 미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전시장 준비 상황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근처 잠실 타워도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김 부장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죠. 역사 안의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고 지하철 내부에서도 5G 네트워크가 끊김없이 연결되었습니다. 잠실 타워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23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귀가 아프지 않을까 걱정했던 제 예상과 달리 편안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1초에 10m를 올라갑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압 조절 시스템이 있어서 귀가 불편하지 않으시죠?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LED 조명으로 화려하게 수놓인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죠. 저기가 신차 발표회가 열릴 코엑스예요. 건물 전체가 스마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수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도 혼잡하지 않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구나. 한국은 이미 미래로 걸어가고 있었어. 신차 발표회 당일 코엑스 전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찼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방문객들은 미리 발급받은 QR코드로 터치 한 번에 입장했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전시장 전체의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일본에서는 종이 티켓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섰었는데 김 부장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각 부스별 방문객 수와 동선이 분석되고 있어요. AI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전시장 곳곳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준비한 신차의 첨단 기술을 보여주는 홀로그램 쇼는 큰 호응을 얻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관람객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귀사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라이다와 레이더를 모두 사용하는데 악천 후 상황에서 라이다 센서의 정확도는 어떻게 보완하시나요? V2X 통신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의 CITS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호환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질문은 보통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나 오가는 것들이었거든요. 한국의 일반 관람객들이 이런 수준의 이해도를 보여주다니. 특히 한 젊은 관람객의 질문은 저희 엔지니어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를 구현하기 위해 SLAM 알고리즘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실시간 매핑의 정확도는 어떻게 확보하시나요? 도로 공사나 긴급 상황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도 궁금합니다. 김 부장이 귓속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일반 시민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답니다. 신기한 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김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배터리 기술에 대한 질문들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현재 출시된 한국 전기차들은 800V 충전 시스템을 도입해 18분 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데 귀사의 신형 모델은 어떤가요?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구현하셨나요? 한국은 사계절 온도 차이가 큰데 겨울철 급속 충전 시의 배터리 성능 저하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관람객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준비 중이신가요? 한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차세대 배터리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일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오갈 법한 대화가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김 부장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역시 제가 걱정했던 대로네요. 김 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자랑하는 기계식 부품의 정교함은 여전히 최고지만 이제는 전기차 시대잖아요.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기술이 핵심인 시대가 된 거죠.
SNS에서는 이미 저희 신차 발표회 소식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자신들의 리뷰와 의견을 즉각적으로 공유했고 그들의 날카로운 분석은 마치 전문가 리포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본사에 보고해야겠어요. 한국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성숙해 있다고. 맞아요. 그레타, 우리가 본사에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더욱 빠른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 얻은 교훈이 앞으로 우리 회사의 미래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죠. 김 부장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 소셜미디어 반응을 보세요. 우리 차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전문가 수준의 상세한 리뷰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기계식 기술력은 여전히 최고군요.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완성도는 아쉽네요. 배터리 충전 속도가 현재 한국 전기차들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혹한기에는 충전 성능이 더 떨어질 것 같네요.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내다니. 제 말에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여기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죠. 본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실시간 반응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며 우리는 본사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았죠. 그레타, 일본에서처럼 기존 방식을 고수하다가는 한국 시장에서 실패할 것 같아요. 네, 전기차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김 부장과 저는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준이에요. 관람객 수는 3배, SNS 공유율은 7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적인 수치 이면에는 저희가 깨달은 더 큰 진실이 있었죠. 한국 관람객들의 날카로운 기술적 분석과 깊이 있는 피드백은 저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편견이었던 것 같네요. 제 말에 김 부장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세요? 일본에서 계획했던 휴가는 전부 취소했어요. 대신 한국에 더 머물면서 이곳을 제대로 알아가고 싶어요. 김 부장은 흔쾌히 자신이 아는 맛집들과 가볼 만한 곳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경주의 전통 문화부터 부산의 해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까지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곳들이라고 했죠. 특히 템플스테이는 꼭 해보세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저는 김 부장이 추천해준 경주로 향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시 서울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이었죠. 불국 사이 석축 앞에 서서 천년을 버텨온 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게 돌을 쌓아 올렸을까? 첨성대는 세계 최고의 천문대라고 하더군요. 과학기술의 뿌리가 이렇게 깊었다니.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문화유산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일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김 부장이 추천해준 해운대와 전통시장,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질 제주도까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면 어떨까?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